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. 그냥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어요. 내 아내랑 내 평생 친구가 같이 찍힌 사진. 둘이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더라고요. 참 웃음도 무섭구나 싶었죠. 그날 저녁 장 보고 들어오다가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둘을 봤거든요. 손에 들고 있던 두부 한 모가 퍽하고 바닥에 떨어지는데도 줍지를 못했어요.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순간 머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. 내 귀에서 웅 소리가 나고 다리가 풀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. 40년 친구, 35년을 함께 산 아내, 그 둘이 그렇게 내 등 뒤에서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요. 우린 그냥 평범했어요.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아내의 발소리. 된장국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, 각 구운 김에서 나는 고소한 향,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. 저녁이면 TV 앞에서 맥주 한 캔, 소주 한 잔, 오늘 회사에서 뭐 있었어? 하면서 하루를 정리했죠.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이었어요. 정만이는 내가 20살 때부터 붙어 다니던 놈이에요. 군대 동기였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친구였죠.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하고 힘든 일 있으면 밤새 술 마시면서 하소연하고 우리 집에 그냥 들락날락했어요. 명절이면 우리 집에서 같이 차례 지내고 제 딸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 편안함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.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. 한 달 전쯤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서도 휴대폰 보고 킬킬 웃고 있길래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카톡해? 하고 물어봤죠. 그냥 동창이랑 하고 웃더라고요.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었어요. 35년을 봐온 아내의 웃음인데 처음 보는 표정 같았거든요. 뭔가 설레하는 것 같고 수줍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만이가 갑자기 여행 날짜를 바꾸자고 하더군요. 야, 왜? 내가 먼저 정한 날이잖아. 했더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징조는 있었던 거예요. 내가 모른 척한 거죠.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가, 내 친구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았던 거죠. 3월 15일,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됐어요. 토요일 오후였는데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.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. 우리 집까지 200m 정도 남았을 때 멀리서 아내가 보였어요. 누군가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가까이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만이었어요. 처음엔 왜 정만이가 여기에 했는데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. 너무 가깝게 서 있고 아내가 수줍게 웃고 있고 그리고 정만이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.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손에 들고 있던 마트 봉지가 와르르 떨어지는데도 줍지를 못했어요. 발이 땅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. 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. 그 이상을 보면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.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.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지만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죠. 얘기 좀 하자. 여보, 언제부터였어?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. 미안하다고?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?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? 처음엔 정말 아무 뜻 없었어요. 정만 오빠가 힘들어해서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.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
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?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만나고 손잡고 그렇게 나를 바보로 만드니까 좋아? 그때 정만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아내가 전화를 받으려는 걸 제가 가로챘죠. 나야, 정만아. 성호야, 미안하다. 미안하다고? 40년 친구한테 할 말이 그거야? 재밌었냐? 나 몰래 내 아내 만나서 좋았냐? 그게 아니야.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너 친구로만 보던 형수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. 나도 모르게. 오, 그래. 너희 참 대단하다. 나는 너희 둘 다 믿고 살았는데 너희는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해. 성우야,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? 사과로 되는 줄 알아? 40년 우정이 35년 부부가 사과 한마디로 되는 줄 알아, 이 새끼야? 그날 밤부터 집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. 아침에 일어나도 된장국 냄새가 안 났어요. 혼자 식빵에 버터 발라 먹고 커피를 끓여도 혼자 마시니까 맛이 없더라고요. 정만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. 40년 동안 하루 걸러 하루는 전화하던 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. 밤에 잠도 안 왔어요. 언제부터였을까? 내가 뭘 잘못했을까?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. 여보, 우리 얘기 좀 해요. 저 정만 오빠랑 정리했어요.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.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?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.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남자를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? 여보, 미안하지만 나는 못하겠어.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. 3개월이 흘렀어요. 아내는 계속 용서를 빌었고 정만이는 가끔 문자를 보냈죠. 성호야, 미안하다. 한 번만 만나자. 그런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너무 분하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. 어느 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.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? 거울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0살은 늙어 보였어요. 그때 문득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어요. 아들아,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다. 누구를 원망하든 그건 내 인생만 망가뜨릴 뿐이야. 그래, 됐다. 이제 그만하자.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. 너희 둘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겠다.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.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.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정만이에게 연락이 왔어요. 성우야,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. 그만해.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.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인 것 같다. 형 미안해, 정말 미안해. 미안해하지 마. 이제 그런 것도 의미 없어. 그냥 잘 살아. 이혼이 끝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. 35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은 모두 정리하고 새 출발이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.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. 모든 게 혼자더라고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.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.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보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그런 자유로움이 나쁘지 않았어요. 한 달 후부터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어요. 등산도 다시 시작하고 독서 모임도 가입하고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. 등산을 하면서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. 정상에 서서 야오
하고 소리쳤을 때의 그 시원함 오랫동안 못 느꼈던 감정이었어요. 6개월이 지나니까 거울 속 제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.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표정도 밝아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.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아직도 가끔은 아내와 정만이 생각이 나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. 그래도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지난주에 바닷가에 혼자 여행을 갔어요.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.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. 35년 동안 아내에게 의존하고 40년 동안 친구에게 기대면서 정작 나 자신과는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. 여행 작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. 혼자 여행 다니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쓰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처음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.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의 그 충격과 절망감, 저도 똑같이 겪었으니까 압니다.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.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걸. 그 상처가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말이에요. 미련은 버리세요.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에요. 그리고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세요.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, 하고 싶었던 것들, 이제 마음껏 해보세요. 황혼에도 새 시작은 가능합니다. 50대도, 60대도, 70대도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. 저도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.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. 그리고 기억하세요.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